이번 섹션은 배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자바에서 사용하는 배열의 의미와 그리고 그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죠.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자료 구조를 배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열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또는 이미 배열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의 정수 값을 저장하는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 100개의 정수 값을 저장하기 위해 우리는 100개의 변수를 선언하고 각각의 변수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각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 이름은 모두 각각 다른 이름의 변수명이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배열을 이용하느냐 하면 만약에 100개의 데이터를 각각의 변수에 별도로 저장을 하고 있다면, 즉 100개의 변수에 값을 저장하고 있다면 반복문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 반복문을 이용하면 많은 수의 데이터를 동일한 처리를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개의 데이터를 100개의 변수에 각각 저장한다면 반복문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 없겠지요. 반면에 100개의 데이터를 배열에 저장한다면 그 배열을 위한 이름 한 개와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를 위한 인덱스만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즉 인덱스 값만 바꾼다면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어떠한 데이터라도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배열에 저장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바에서 배열은 기본 데이터형이 아닙니다. 앞서 소개했던 기본 데이터형은 모두 8가지가 있죠. 그 8가지의 배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열은 기본 데이터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배열을 새롭게 생성해야 하는데 이때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배열을 생성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는 단계를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사용한 단계는 3가지 단계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배열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배열을 위한 변수를 선언했다고 해서 그 배열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자바의 배열은 기본 데이터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배열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열 생성이 완료된 뒤에는 앞서 소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배열을 위한 변수 이름과 인덱스를 이용해서 배열에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또는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이 세 단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먼저 배열을 선언하는 것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선언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배열을 위한 변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변수가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ge라고 하는 것이 뭐죠? 예,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age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네, 그 바로 앞에 있는 int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age라고 하는 변수가 정수 값을 저장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age라고 하는 변수 선언이었죠. 동일합니다. 배열을 위한 변수를 선언해야 되겠는데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배열은 기본 자료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배열을 선언하는 것은 배열을 위한 참조 변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배열을 선언하는 것은 배열을 위한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도록 하고요. 동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열을 위한 참조 또는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 배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변수 이름을 명시하고요. 그 변수 이름 앞에 그 배열이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 그리고 대괄호는 이것이 그 배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아래쪽에 보면 scores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늘 하던 질문을 하도록 하죠. scores라고 하는 것은 뭐죠?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이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 앞에 보면 int라고 되어 있어서 정수 값을 저장할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싶으나 그 뒤에 뭐가 있나요? 네. 배열을 나타내고 있는 대괄호 한 쌍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scores가 뭐냐? 변수이다. 그렇다면 이 변수에 무엇을 저장할 수 있느냐? 배열을 저장할 수 있다. 물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밝히면 이 scores라고 하는 변수에는 배열을 위한 레퍼런스를 저장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100%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배열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이어지겠죠. 그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즉, 그 배열에는 정수 값을 저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scores라고 하는 이 변수는 배열을 위한 레퍼런스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 그 배열에는 정수 값이 저장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배열을 위한 변수를 선언한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메모리에 확보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앞서 우리가
배열은 뭐라고 했나요? 연속된 공간에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개 저장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연속된 공간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몇 개 저장할 것인가를 정해 줘야 되는데 이 배열 선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 변수가 배열을 위한 레퍼런스 저장할 것이고, 그런데 그 배열은 정수값을 저장하는 배열이다. 이 정도 선언만 되어 있는 거죠. 즉 변수 선언만 되어 있지 이 변수가 저장할 배열이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생성해야 되는데,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배열은 기본 자료형이 아니기 때문에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반드시 생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기본 자료형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생성을 해야 됩니다. 생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요. 정확히는 생성을 위한 오퍼레이터입니다. 근데 이 new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저 뒤쪽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은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배열이 저장해야 될 데이터 타입을 적습니다. 만약에 정수값을 여러 개 저장하는 배열이라면 여기에 int를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대괄호 한 쌍의 대괄호 속에 그 배열에 저장할 데이터의 개수를 적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정수값 100개를 저장한 배열을 만들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은 정수값 10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생성하고 그 배열을 score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수값 100개를 저장하는 배열을 주기억장치에 생성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메모리상에 어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정수값 10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정수값 10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참조 또는 레퍼런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score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쵸? 결국 이 scores라고 하는 변수는 정수를 여러 개 저장한 배열을 위한 reference, 즉 참조 값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이 참조 값을 이용해서 메모리 어디엔가 생성되어 있는 정수값 100개를 저장하는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장을 볼까요? 동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verage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average가 뭐죠? average라고 하는 것은 변수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이 average라고 하는 변수에 무엇을 저장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대괄호 한 쌍으로 되어 있네요. 이 말은 배열을 위한 참조값을 저장하는 변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배열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수값을 저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average라고 하는 변수는 실수값을 저장하는 배열을 위한 참조값을 저장하는 겁니다. 배열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참조값 또는 레퍼런스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average라는 변수에는 뭐죠? 어떤 값이 들어가 있나요? 초기화되어 있지 않죠. 변수 선언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선언된 변수에 이제 값을 넣고 있습니다. 뭐예요? 실수값 20개를 저장하는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배열을 찾아갈 수 있는 정보, 즉 reference를 average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이 생성되어지면 그 생성된 배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또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읽어올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했던 것은 배열을 선언하는 것과 배열을 생성하는 것을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는 배열의 선언과 생성을 한 번에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똑같습니다. scrolls라고 하는 게 뭐죠? 네, 변수입니다. 무엇을 저장할 수 있나요? 배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배열을 참조할 수 있는,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또는 배열을 찾아갈 수 있는 정보, 참조 값이라 그랬죠. 레퍼런스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배열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일한 데이터 여러 개 저장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렇다면 그 배열은 뭘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정수 값을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배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scrolls라고 하는 변수에 이제 값을 넣고 있습니다. 참조 값을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정수값 10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메모리에 생성하고 이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또는 이 배열을 찾아갈 수 있는 정보, 이 정보를 우리는 referenc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reference 값을 scroll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뒤에 나오는 즉 기본 자료형이 아닌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모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키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이렇게 했죠. 자, 이것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in이라고 하는 게 뭐죠? 변수입니다. 변수라면 뭔가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in이란 변수에는 무엇을 저장할 수가 있나요? 네,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 자료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in이라고 하는 변수는 스캐너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스캐너라고 하는 무엇인가에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에 존재하는, 메모리상에 만들어져 있는, 생성되어 있는 이 스캐너라고 하는 것에 참조할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정보적 레퍼런스가 in에 저장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하면 아직 in이라고 한 변수에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지는 않죠. 자, 그런데 이어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죠? 예,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메모리에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그쵸?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을 만든 거예요. 앞서 우리가 이건 뭐죠? 정수값 10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녀석은 메모리에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 메모리상에 만들어져 있는 이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에 찾아갈 수 있는 정보, 참조라고 이야기했죠. 그 참조 값을 in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배열을 만들었고, 그 다음 배열을 위한 변수, 정확히 이야기하면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을 수가 있는데, 이때 인덱스를 이용합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미 여러분이 사용해 본 바와 같이 첫 번째 데이터를 위한 인덱스는 0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데이터 인덱스는 당연히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하거나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죠? scores라고 하는 변수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나요? 배열이 아니요. 이 scores라는 변수에는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 그쵸? 배열이 저장된 게 아니라 배열은 메모리 어디인가 생성이 되어 있고 그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배열을 찾아갈 수 있는 정보, 즉 참조값이 저장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score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배열을 위한 참조값을 이용해서 첫 번째 데이터, 인덱스죠.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의 값으로 10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average라고 하는 변수에 뭐가 저장되어 있죠? 실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 아니죠. 실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이 average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조값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배열을 찾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배열의 첫 번째 원소에 99.9를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건 뭐예요? age라고 하는 건 앞서 아마 정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로 선언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age라고 하는 변수에 25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있죠. 근데 이 age라고 하는 변수는 기본 자료형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정수, 즉 int라고 하는 기본 자료형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scores와 average는 뭘 저장하고 있죠? 메모리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그 생성되어 있는 배열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이 scores라고 하는 것과 average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죠. 그리고 그 참조값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죠? 배열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배열에서 각각 첫 번째 데이터, 첫 번째 배열 요소에 100과 99.9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런 방법 말고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배열의 생성과
그 다음에 뭐 초기화를 한꺼번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썩 권고하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 요건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배열에는 length라고 하는 필드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예전에 그 클래스라고 하는 걸 혹시 기억이 나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 우리가 1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장에 보면 어떤 물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자바에서 그 다루고자 하는 어떤 것의 특징을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는 기능, 하나는 그 기능 수행을 위한 일종의 데이터. 이걸 우리 필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배열에 length라고 하는 이름의 필드가 있습니다. 이 length라고 하는 필드는 뭐냐면 배열의 크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건가요? scores라고 하는 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참조값은 정수값 100개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반복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할 때는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for i는 0부터 i는 우리가 100개라고 하는 데이터 개수를 알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배열의 크기가 100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0개가 아니라 그 데이터의 개수가 우리가 알 수 없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바뀌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100이라고 하는 리터럴을 값을 직접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length라고 하는 필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이건 뭐죠? scores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이 변수에 뭘 저장할 수 있죠? 예, 배열을 위한 참조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scores라고 하는 변수에는 배열을 위한 참조 값이 있고 이 참조 값을 이용해서 배열에 접근할 수가 있죠. 그 배열에 length라고 하는 필드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length라는 필드는 배열의 크기를 제공해 준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배열의 크기를 알지 못하더라도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저장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처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간단한 배열을 사용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제목처럼 평균을 구하는 그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클래스의 이름은 calcaverage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클래스 정의가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main이라고 하는 메소드 한 개가 정의되어 있고요. 요 데이터는 뭔가요? 네, 똑같습니다. 데이터는 변수입니다. 이 변수에 무엇을 저장할 수가 있나요? 예, 배열을 위한 참조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열은 뭘 저장하고 있는 배열인가요? 네, 정수값을 여러 개 저장하고 있는 배열일 것입니다. 즉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는 정수값을 여러 개 저장하고 있는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배열을 찾아갈 수 있는 참조값을 저장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참조값을 이렇게 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만든 건가요? 정수값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생성했습니다.
물론 어디에 메모리 몇 번지에 생성이 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 배열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 정보, 이걸 우리 레퍼런스라고 이야기했죠. 그 레퍼런스 값을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while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는 정수값 5개를 저장하는 배열을 위한 레퍼런스 값, 참조값을 저장하고 있고, 이 참조값을 이용해서 배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열에 보면 length라고 하는 필드가 있죠. 그래서 이 length라는 필드를 이용하면 배열의 크기를 알 수가 있으므로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해서 그 배열의 크기보다 작은 조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보면 in이라는 변수에는 스캐너라고 하는 것을 위한 참조값을 저장하고 있죠. 즉 in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메모리 어디인가, 여기 메모리라고 할게요. 메모리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in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는 이 녀석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이 녀석을 찾아갈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했죠. 어쨌든 in이라고 하는 in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참조값을 이용해서 메모리 어디인가 만들어져 있는 이 녀석에게 접근했습니다. 거기에 nextint라고 하는 기능,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쵸? 즉 정수값을 입력받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그리고 입력받은 그 정수값을 어떻게 하죠? 똑같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에 뭘 저장할 수 있나요? 예, 정수값 5개를 저장하는 배열이 어딘가 있겠죠. 그게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C 언어에서 이야기하는 포인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메모리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우리 참조값, 레퍼런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데이터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그 변수에 저장된 참조값을 이용해서 배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의 IDX죠. 그래서 IDX라는 인덱스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그 배열 요소에다가 입력된 정수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복 수행하고 있고 그때마다 계속 누적시켜 나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의 합과 그리고 배열에 저장된 데이터의 개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치환과 공유라고 하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나오는데 어렵지 않게 그냥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A라고 하는 변수는 뭘 저장할 수가 있죠? 이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네, 정수값을 저장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99라고 하는 정수값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B는 뭔가요? 변수죠. 이 변수에 무엇을 저장할 수 있죠? 정수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B라는 변수에 어떤 값을 저장하고 있나요? A를 저장하고 있나요? 아니면 A라는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값, 즉 99를 저장한 건가요? 그렇죠? A라는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값인 99를 B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변수 A와 변수 B에는 각각 99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있죠. 자, 이 개념을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C가 무엇인가요? 예, 변수죠. 그렇다면 이 변수에는 무엇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예, 여기 보니까 배열을 위한 참조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배열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나요? 예, 정수값 여러 개를 저장하는 거예요. 결국 C라고 하는 변수는 정수값을 여러 개 저장하는 배열을 위한 참조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C라고 하는 변수의 그 참조값을 저장하고 있죠. 뭐예요? 정수값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정수값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메모리에 그림을 그릴게요. 정수값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메모리 어디인가 저장을 했습니다. 어디인가 만들었죠. 그리고 이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이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즉 참조값을 C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이게 뭐예요? 요게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우리 참조값 또는 레퍼런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C에 저장된 참조값을 이용해서 메모리 어디인가 있는 이 배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C라는 변수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가에 집중을 한번 해봅니다. C라는 변수에 뭐가 저장되어 있나요? 이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D는 뭔가요? 동일하게 변수입니다. D라는 변수에 무엇을 저장할 수 있나요? 배열을 위한 참조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 배열을 뭘 저장할 수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 이어지겠죠?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하는 배열이냐? 라고 질문이 나오면 여기 정수값 여러 개를 저장하는 배열을 위한 참조값을 D라는 변수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그럼 요걸 한번 봅니다. 요거. 자, 여러분 요거 보면 앞뒤에 있는 기호들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자, 요것만 볼게요. 요게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변수 C에 저장된 값을 변수 D에 저장하죠. 요게 뭔가요? 변수 A에 저장된 값, 변수 A가 저장하고 있는 값을 변수 B에 그대로 저장해 두죠. 그쵸? 그래서 앞서 우리가 보면 B에는 변수 A가 99를 저장하고 있었으니까 B도 99를 저장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똑같이 변수 C에는 뭘 저장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이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죠? 얘도 똑같은 배열에 접근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변수 C와 D에 저장된 값이 같잖아요. 그쵸? 왜? 변수 C가 저장하고 있는 값을 변수 D에 저장했으니까 결국 변수 C와 D는 같은 값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값이라고 했는데 그 같은 값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이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이었죠. 결국 이 배열에는 변수 C에 저장되어 있는 참조값 또는 변수 D에 저장된 참조값을 이용해서 각각 접근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장을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간단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C는 뭐 이제부터는 그냥 넘어갈게요. C에는 정수값 10개를 저장하는 배열을 위한 참조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게요. C가 있고요. C라는 변수가 있고요. 정수값 10개를 저장하는 배열이 어디인가, 주기억장치 어디인가 만들어져 있겠고, 이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이 C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C라는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값을 D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있죠. 그래서 D라는 변수에는 C라는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값이 뭔가요? 이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을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D에도 C와 동일한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배열에 대한 참조값을 동일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배열에는 변수 C와 변수 D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니까 변수 C에 저장된 참조값을 이용해서 배열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변수 C에 저장된 요 데이터, 즉 요 참조값을 이용해서 배열에 데이터를 채우고 있는 거고요. 요 문장은 변수 D를 이용해서 배열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해보면 동일한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할 땐 여기 C 대신에 D를 써서 한번 해봅니다. D. 그러면 동일한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변수 D를 이용해서 두 번째와 여섯 번째 배열 요소에 각각 99와 10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 C에 저장된 참조 값을 이용해서 배열에 저장된 값을 출력해 보면 두 번째와 여섯 번째 값이 99와 100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뭐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네. 앞서 우리가 배열을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반복문을 이용해서 배열에 저장된 값을 직접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반복해서 수행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for문을 이용한 방법이 있겠죠. 앞서 우리가 form을 이용한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지금 소개한 방법은 조금 더 단순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배열에 저장된 데이터. 앞서 우리가 배열은 뭐라고 했나요?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이 연속된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연속된 공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는 소위 말하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면 배열에 저장된 데이터가 순서대로 이 변수에 일단 대입되어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이 완료되어지면 이제
배열에 저장된 두 번째 데이터가 이 변수에 대입되어서 또 실행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배열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번에 한 개씩 순서대로 이 변수에 대입되어서 반복해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 볼게요. 지금 이 데이터라고 하는 이 변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1, 2, 3, 4, 3과 같이 총 정수값 5개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즉 참조값을 저장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참조값을 이용하면 정수값 5개가 저장되어 있는 배열에 접근할 수가 있죠. 그 배열에는 정수값 1, 2, 3, 4, 1, 2, 3, 4, 3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순서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장된 데이터를 순서대로 한 번에 한 개씩 변수 V에 대입해서 실행하고 실행이 완료되어지면 그 다음 데이터를 대입해서 실행하고 이런 과정을 모든 배열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실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즉 처음에 1이 V에 대입되어서 한번 실행하고요. 실행이 완료되어지면 그 다음 2가 대입되어서 실행되어지고 또 실행이 완료되어지면 3이 대입되어서 실행이 완료되어지는 등 이런 패턴, 이런 방법으로 배열에 저장된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반복해서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여러분이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건 뭐 계속 나옵니다만 앞서 우리가 자바에서 데이터 타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본 자료형 그리고 기본 자료형이 아닌 것 이렇게 나눴고요. 기본 자료형에는 총 8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본 자료형이 아닌 모든 것들은 모두 기본 자료형이 아닌 것, 즉 레퍼런스 타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레퍼런스 타입, 즉 참조 타입의 경우에는 반드시 생성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요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나올 때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라고 하는 용어가 계속 나왔는데 뭐 참조 또는 참조값 또는 레퍼런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레퍼런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뭔가를 찾아본다, 조회한다, 참조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참조 또는 레퍼런스라고 하는 이야기 할 때마다 이런 말을 계속 했었습니다. 메모리에 생성되어 있는 메모리에 있는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그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참조 또는 레퍼런스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죠. 뭐 우리 간단히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N은 뭔가요? 변수이고요. 이 N에 무엇을 저장할 수가 있죠? int 타입의 정수 값을 저장할 수가 있죠. 요건 int가 기본 자료형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면에 in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는 무엇을 저장할 수 있나요? 스캐너라고 하는 걸 저장할 수가 있는데 이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자료형 8가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in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이 메모리 어디인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in에는 앞에 붙일게요. 메모리에 생성된 스캐너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즉 참조. 그렇죠? 그래서 요 의미는 in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메모리에 생성되는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즉 참조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까지만 하면 in에는 타임만 선언해 두었지 실제로 참조 값을 넣지는 않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제로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을 메모리에 생성했고, 그 메모리에 생성한 이 녀석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in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그냥 우리가 스캐너라는 녀석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스캐너 객체입니다. 그래서 객체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이 객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4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in이라고 하는 변수는 메모리에 생성되는 스캐너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데이터는 뭘 저장할 수가 있나요? 배열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배열은 기본 자료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 자료형 8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는 배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배열도 기본 자료형이 아니기 때문에 참조형이란 이야기예요. 물론 그 배열이 저장하는 건 정수값 여러 개를 저장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기본 데이터와 참조 값을 넣는 건 기본 데이터는 그냥 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변수 선언과 동시에 그냥 100이라고 한 값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자료형이 아닌 경우, 즉 참조 타입의 경우에는 그냥 넣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그 녀석을 생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어디인가 생성하고 그 생성된 그 녀석에게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정수값 10개를 저장하는 배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수값 10개를 저장하는 배열 객체를 생성. 이렇게. 그쵸? 그래서 정수값 10개를 저장하는 배열 객체를 생성하고, 이거는 메모리 어디인가 생성이 되었겠죠. 어디에 생성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생성된 배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을 데이터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메소드를 호출할 때 그 메소드가 실행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소위 말하는 파라미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메소드 호출할 때 호출하고자 하는 메소드 이름이 나오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괄호 속에는 뭐가 나오나요? 이 메소드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게 뭐 어떤 정수값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식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변수가 오기도 하겠죠. 어쨌든 이 값은 호출되어지는 이 메소드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볼게요. 여기. 자, dummy라고 하는 메소드 호출하고 있으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렇죠? dummy라고 하는 메소드 호출하는데 n이라고 하는 한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n이 전달되느냐? 아니요. n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n에 저장된 값이 전달되는 거예요. n이란 변수는 지금 뭐가 저장되어 있죠? 99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n이라는 변수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n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 99가 i라는 매개 변수에 전달이 되어집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 이용해서? 아니요.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이용해서. 요거 뭐라 그랬죠? n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n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이 전달된다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요거는 su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데이터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이용해서. 그래서 데이터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렇게 전달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데이터를 볼게요. 데이터는 뭘 저장할 수 있나요? 예, 배열을 위한 참조를 저장하고 있죠. 근데 그 배열은 정수값을 여러 개 저장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정수값 5개 2, 3, 4, 7, 2와 같은 정수값 5개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 메모리 어디인가 만들어져 있는 배열이겠지요. 이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을 데이터라는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여기에 전달되는 건 뭐예요? 예, 정수값 5개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가 데이터는 변수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값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값이 뭐냐? 그렇죠? 그 값이 뭐냐? 바로 이거죠. 그 값은 정수값 5개, 뭐 지금은 2, 3, 4, 7, 2라는 거겠죠. 정수값 5개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이 되겠죠. 그쵸? 자, 요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자, return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건 뭐예요? 우리가 메소드를 만들 때,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메소드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만들 때 메소드 이름이 나오고요. 그 앞에 뭐가 나오죠? 메소드가 반환하는 값에 대한 타입이 나와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int abc 뭐라고 할게요. 이거 뭐예요? abc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 이 메소드는 return 타입이 return을 하는데 뭘 리턴한다는 거예요? 정수 값을 리턴한다는 거예요. 그쵸?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뭐예요? 이 메소드는 뭐 정수값을 리턴하거나 하진 않고 뭘 리턴하는 거예요?
배열을 위한 참조값을 리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소드가 리턴하는 배열의 참조값이라고 했는데 그 배열에 뭐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요 데이터가 여럿 저장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간단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보니까 get array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 메소드가 반환하는 값을 보면, get을 볼게요. get이라는 메소드는 뭘 반환하죠? 정수 값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get array는 뭘 반환하죠? 정수값? 아니요. 이거 뭐예요? 배열을 위한 참조값,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열은 뭐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정수값 여러 개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이 정수값을 리턴하는 거나 참조값, 배열을 위한 참조값을 리턴하는 거나 사실은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차원 배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2차원 이상의 배열이라 그랬는데 좀 여러분 기억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사용했던 배열의 경우에는 인덱스가 몇 개 있죠? 한 개였잖아요. 그렇죠? 인덱스가 한 개였는데 인덱스가 2개 이상인 것을 전부 다차원 배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덱스가 2개면 우리 보통 2차원 배열이라고 그랬고요. 인덱스가 3개이면 3차원 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덱스의 개수가 2개 이상일 때 우리는 그냥 다차원 배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서 우리가 했던 인덱스가 1개인 경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다차원 배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배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